안녕하십니까. 일반기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2회 문제 풀어볼게요. 재료학 쪽이죠. 1번부터 나오는 게. 자, 다음과 같이 부정정보가 등분포 하중 오메가를 받고 있을 때 B 지점의 반력은 어떻게 되느냐. 뭐 우리가 반력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서. 근데 보면 이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고정이고요. 타단 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3, 2, I가 되겠죠. 탄성한도에 대한 부분에 기본적인 값을 가지고 있고 RA 쪽에 있는 부분에서 L이 될 거죠. 여기. 자, 그러면 요 반대쪽에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세제곱이구나. 그러면 8, 2, I가 될 거예요. 그쵸? 지지보니까 이거는 거의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메가 L의 4제곱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럼 없어지고 38에 대한 부분이니까 8분의 3이라고 하는 부분 남고 있고요. RA가 빠져나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B의 반력이니까 B 지점에 대한 부분을 빠져나가면 남는 게 얘하고 없으니까 오메가 L이 남는다. 이렇게 돼서 3번이 되더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이식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고정 타단 지지보에 대한 부분에 반력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 내에 풀기는 좀 편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안찌름이 1m고 안찌름이 두께가 5mm인 구형 압력 용기 길이 15mm의 스트레이튼 게이지에서 압력을 가했더니 게이지의 길이가 0.0009mm만큼 증가했다. 내압, 안쪽에 있는 내압의 P값은 약 몇 메가파스칼이냐. 세로 탄성 계수 줬고요. 포화성에 비해 우리가 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 얘 자체가 지금 이 삼력학 자체가 지금 20년 2회 정도는 되게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마 재료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솔직히 평면에 대한 부분의 후크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 외워라, 공식을 하라, 솔직히 시간이 없으면 포기하라 라고 할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형 용기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면 시그마 X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탄성에 대한 부분에 세로 탄성 계수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루고 들어가거든요. 루. 왜냐하면 포화성의 B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탄성 계수의 시그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의 값을 포화성의 B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바꿔서 하면 2분의 시그마의 1 누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풀면 얘가 얘에 대한 부분을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시그마 X는 4T2 세로 탄성 계수에 대한 부분에 PD 1 루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다 대입시키셔야 돼요. 다른 거 없이 갖다가 전부 다 대입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변형률에 대한 부분의 값이 없으니까 얘 값을 구해갖고 오죠. 평면 변형률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평면 응력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스트레인 게이지만큼 압력을 가했다. 이걸 보시면 평면 응력 상태에서 후크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평면 변형률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놓고 따졌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시그마 X 마이너스 똑같이 이 시그마 Y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면 L분의 람다라고 하는 부분이 돼요. 그러면 L이 얼마예요? 0.009거든요. 009. 벌써 어렵죠? 그죠? 람다가 009죠. L을 쓰면 안 되지. 람다에 대한 부분이 0.009 이렇게 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의 길이 값은 15.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0.000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후크의 법칙으로 여기 값을 구한 거거든요. 0.0006이 되더라는 4 곱하기 두께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5mm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0.005가 될 거고요. 곱하기
자, 지금 현재 2예요. 세로탄성계수에 대한 부분의 값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200기가파스칼. 200 곱하기 10의 9승. 자, 일단 밑에 거 채웠잖아요. 그 다음에 압력은 없잖아요. 지금 압력 곱하라고 한 거잖아요. 자, 두께에 대한 부분은 1m 나왔어. 1. 자, 이걸 가지고 얘를 넘기고 이항시켜서 값을 구하시면 얘에 대한 부분에 메가파스칼인 값 3.43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식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평면 응력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후크의 법칙을 아셔야 되고요. 스트레이징 게이지에 대한 부분의 변형량을 구해오는 방법도 아셔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100% 여러분들한테 이걸 기억하세요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2회차에서는 좀 많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를 해두실 땐 좀 태클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아니 3번이 아니라 1번이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비례 한도까지.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 보면 비례 한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응력을 시그마를 가할 때 재료의 변형 에너지의 밀도, 탄력 개수에 대한 부분이 레질리언스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자, 비례 한도 값을 PL이라고 준 건데 뭐 PL은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응력을 구하는 기본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있는 부분에 응력,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잖아요. 지금 하면 비례 한도까지 응력을 가할 때 변형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단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단위가 정해져 있는 밀도가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부분에 탄성 변형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U라고 표현하면 내가 있는 부분에 V분의 탄성 에너지잖아요. V가 뭡니까? 부피. 부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탄성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탄성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그냥 A 2분의 P L이잖아요. 그죠? P 제곱 L이라고 하는 부분이 탄성 에너지 구하는 거고요. 부피에 대한 부분은 그냥 AL이 되겠죠. L.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수식만 정의를 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뭐가 나오느냐? 답은 3번이 나오겠죠. 다 정리하고 나면 없어지고 곱해지고 나면 요거가 남더라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수식에 대한 부분에 레질리언스 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부피분의 탄성 에너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삼력학이 좀 이번 회차에서 어렵기도 했지만 보면 수식을 물어보는 게 많았어요. 재료학에서는 푸는 것보다. 지름이 D인 중실, 채워져 있는 환봉에 비틀림 모먼트가 작용을 하고 있다. 환봉 표면에 45도 방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45도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보면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2분의 감마는 내가 있는 부분에 시그마다라고 하니까 감마가 어떻게 돼요? 감마에 대한 부분은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 속에 갖고 있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이 얘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수직 변형률에 대한 부분에 전단 변형률의 관계식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지만 찾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45도일 경우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비틀림 모먼트가 우리가 토크는 타우분의 극단면 계수잖아요. 얘에 대한 부분을 놓고 45도를 비틀림 축을 받게 되는 시그마에 대한 부분이 가면 감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단 변형률의 관계식을 가지고 기본이 돼서 풀어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처럼 추식 변형률에서 제가 토크의 모먼트라고 돼 있는 건 쓴 것처럼 전전환 변식에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럼 방금 타우 값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에서 감마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갈 거란 말이죠. 감마. 왜냐면 이지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전단 변형률을 갖고 가실 거니까 얘의 타우에 대한 거는 가로 탄성 계수에서 감마를 곱하면 되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얼마죠? 곱하기 16분의 파이 D 세제곱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알죠? 단면계수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인 거. 자, 그러면 감마가 조금 전에 제가 전단 변형률 값으로 했을 때 얼마라고 했어요? 이 시그마였단 말이에요. G, 이 시그마는 16분의 파이 D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식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얘에 대한 건 날라갈 것이고요. 8이 남겠네요. 그러면 여기 8 하나 남았네요. 나머지 쪼르르르르륵 다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에 대한 부분은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요? 45대 다는 전담 변형률을 기억을 하고 가셔야지만 풀 수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5번 볼까요? 굽힘 모먼트가 20.5kN의 굽힘을 받는 보호. 뭐 보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보호를 얘기하는 거니까 단면 폭이 120인 높이가 있는 160인 사각 단면이 있다. 최대 굽힘 응력을 구해라. 이거는 뭐 그냥 준 거죠. 시그마에 대한 부분의 굽힘률이니까 밴딩이 될 거고요. 내가 있는 부분의 단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단면에 대한 부분의 모멘트 값을 갖고 주면 돼요. 굽힘 모멘트 줬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 그럼 얘만 구하시면 되는데 사각이에요. 그죠? 6분의 BH 제곱이잖아. 6분의 BH의 제곱분의 모멘트야. 자, 그러면 그대로 모르겠으면 값만 입력하시면 되잖아요. 자, 6분의 B 폭이에요. 근데 미리야. 자, 우리는 메가파스칼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얼마가 돼? 미터니까 0.12가 될 거고요. H값 0.16의 제곱이야. 자, 요거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20.5인데 보다시피 킬로뉴턴이야. 자, 그러면 20.5 곱하기 10의 3수 올라가고 정리하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40.04 나오니까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 그냥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